지금까지 중간에 포기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7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 시험과 비슷하겠지라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청강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이 시험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청강을 끝나고 개개인별로 이제 인사를 해주신, 악수를 해주신 그 교수님 얼굴 하나 보고 한번 믿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조별 활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2조의 배정을 받아서 이제 뭐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이제 수험생 선배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막 신입으로 들어간 수험생들이 예전에 처음부터 있는 판색전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처음 신입으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뭔가 조언을 해주겠지, 뭔가 자료를 주겠지라는 데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좀 눈치만 보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제 서브노트가 뭔지도 모르는 그 개념,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도 이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좀 서운함이 좀 컸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교 활동을 해주신 이성현 교수님이 서브노트를 지금 처음부터 받게 되면 그건 이제 독이 된다. 서브노트는 자기가 만들어야지 이것이 된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게 일단 감명받아서 열심히 좀 준비를 좀 했었어요. 2달 정도 공부하고 95회 첫 시험 응시를 했었는데 한 42점 정도 이게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문빵 가서 문빵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교회 의견이 있었는데 호기롭게 제주도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에 첫 시험을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서 시험 봤는데 한라산 구경만 하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올패스반도 갔었고요. 그 하나 빠진 올인도 한번 해봤었고요. 2달 동안 고시원에서 올인도 해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뭐 가고 했었는데, 그때 올패스반을 하고 나서 점수가 좀 이제 52점, 54점 뭐 이렇게 좀 들다가 이제 59점대로 좀 확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59.41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연속 3번을 받고, 이게 나한테는 좀 한계가 있구나. 아직 경험이 진짜 기술사니까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게 한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계를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방황을 하다가 이번에 111회 너무 이제 공백 기간이 길면 그 시험 보는 감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12회를 좀 준비를 하려고 111회를 이제 시험 봤는데, 정말 이번에 좀 운이 좋게 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이 좋게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자신 있는 문제가 나오는 그 회차에 정말 그때 응시를 해서 본 게 그게 이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꾸준함과 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겪었던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 때 처음에는 용어 한 문제 만드는 데서 3-4시간 걸리고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논술 하나,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숙제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고 한 50점대로 이제 올라와서 좀 서브노트가 이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우수한 답안지들을 좀 많이 사진도 찍고 받고 해서 그것과 내가 만든 거에 이제 믹스업을 좀 해볼까 업데이트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 그냥 장수만 많고 그냥 분량만 많은 좀 부실한 서브노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때도 이제 서브노트 만들기도 싫고 좀 힘들었던 좀 있었는데, 그래서
몇 번 불합격을 하고 나서 불합격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학원을 안 나왔었는데요. 한 2015년 초까지만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용어는 이제 1.5페이지, 자신 있는 건 2페이지, 그리고 이제 좀 B급, 잘 모르는 건 이제 1페이지, 1페이지 반, 이렇게 모르는 건 이제 중간에 껴서 이렇게 좀 넣는 그런 작전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또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아는 것은 이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모르는 건 이제 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수를 좀 많이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 한번 봐봤어요. 서브노트가 아닌 모의고사를 본 것을 한번 봐봤습니다. 실전을 모의고사를 봐서 제가 한 것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일반 사항에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쏟게 되더라고요. 쏟고 일반 사항을 한 페이지를 채우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이제 문제를 보면 꼭 이제 2가지 정도를 물어보는데 시공 특징과 시공시 유의사항 이 2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반 사항에 그거를 같이 또 일단 언급을 안 하면 채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넣고 시공 순서라든가 조회도 그림도 넣고 일반 사항을 좀 특화를 하려다 보니까 막상 이제 뒤에 가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거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하면 채점관이 좀 장난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간략하게 쓰고 플러스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뭔가 좀 말이 좀 안 되는,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수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 이제 4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 2, 3번 문제 이제 모든 장수와 이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마지막 문제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시간 배분, 현대상의 정해진 시간 배분을 실패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이번 시험을 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은 일단 첫 번째 일반 사항을 개요와 정의로 일단 과 중점 관리 사항을 일단 언급을 해주고 묻는 문제만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논술을 좀 3장 정도로 이렇게 좀 합축을 시켜봤습니다. 대신 이제 빈칸 없이 이제 꽉꽉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한 4페이지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보니 논술 같은 경우는 다 4문제를 다 3장씩 다 채우고 나니까 10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다시 이제 답안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공백이라든가 이런 좀 중요한 키포인트, 이런 중에 핵심 단어에 대한 좀 밑줄과 박스 작업 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좀 주요하게 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를 경량 기법 콘크리트를 준비해 봤는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합격 수기에 경량 기법 콘크리트에 관한 복기를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수에 2교시에 제가 200점을 받아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경량 기법 콘크리트 요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저는 이제 3장을 채우자, 3장에만 좀 어떻게 보면 함축을 해보려다 보니 결론을 좀 쓸 공간이 좀 맞닥지 않더라고요. 결론을 쓰면 이제 점 페이지가 돼서 답안지가 이제 예전에는 위에서 아주 위로 넘기는 것을 이제 좌우로 하다 보니까 하나 반 페이지가 나오면 좀 채점하는 답안지에 대해 좀 깔맞춤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이번에 좀 안 썼는데, 그 대신 이제 앞에 개요 한 장을 하면서 거기 중점 관리에 결론도 좀 일단은 두 갈씩이라는 표현을 하면 거기다 이제 좀 결론을 넣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론이 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마지막 째에 한 3-4줄 정도로 해서 결론을 꼭 넣어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공시 이제 3교시에 이제 86점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쪽 콘크리트에서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한쪽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것을 다들 어떻게 쓰는 걸 다들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좀 제 나름대로 특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쪽 콘크리트 양생 시 주의사항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생 온도 관리라든가 보양, 그리고 뭐 동해 예방, 여론 관리, 이런 품질 관리 쪽에 대한 것을 많이 그거에만 좀 치중을 하는데요. 좀 생각에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니 양생한테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밤 사이에 영어로 써줄 때 갈탄 가스에 대한 그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갈탄 가스에 대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런 것도 이게 저희가 이제 시공기술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작업자들의 안전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에도 주로 갈탄 가스 때문에 아토피가 일어난다는 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민원 관리도 관리도 이제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갈탄 가스보다는 등유를 사용한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렇게 좀 얘기를 썼던 게 이제 결론과 뭐 얘기했던 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관리, 저희가 이제 답안지 쓸 때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민원관리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에 좀 안전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좀 중요하게 좀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 한두 가지. 민원관리 많이 나오는 것은 뭐 크게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넣어서 좀 점수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 솔직히 이제 108회 시험 이후에 약 1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1년 6개월 정도를 거의 공부에 좀 손을 좀 떼고 어떻게 보면 반포기 상태로 좀 있었었는데요. 시험 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0분씩 4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쉬는 시간 잠깐 있을 거는 계속 볼펜을 잡고 써야 된다는 그 좀 손톱이 빠질 듯한 그 고통이 좀 두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다음 시험을 또 기다려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좀 시험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12회 다음 회차를 좀 위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개념으로 지금 시험을 봤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준비해보니 경험을 실제적으로 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만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년간 그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제가 얻었던 것은 수많은 여러 장의 서브노트가 아니라 어떠한 나한테 공법이 주어지고 아니면 어떤 자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가 주어졌을 때 이걸 보고 난 용어 한 문제를 만드는데 10분이면 한 문제 그냥 딱 이게 뭐 합격 점수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그런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근무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법이나 자재에 대해서를 떠올리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답안지 양식을 한번 떠보고, 정의는 이렇게 쓰고 이건 시공도는 이렇게 쓰고, 카탈로그에는 이거는 어떠한 장점이 있구나. 카탈로그에는 단점은 안 나오죠. 자기네 자재들의 단점을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점들을 유추해보고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머릿속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비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스러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좀 현장 위주에 대한 합격수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협력업체들 관리자로 이제 있는데, 협력업체를 상대할 때 주로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할 때도 왜 품질이 안 나오는지, 왜 공기를 못 맞히는지,
왜 하자가 발생되는지 요목조목 업체들하고 이제 입씨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이 되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답안지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니 현장감이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동안 좀 부족했던 현장감이 좀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법, 과제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좀 트레이닝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것이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 경험이 이제 적으신 분이라든가 본사라든가 설계 쪽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실제 해보지 않은 공법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집 앞에나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펜스로 가려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보일 때마다 저것은 어떤 공법이구나 이렇게 좀 눈으로 좀 보고 현장은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생각해서 실제 해보지 못한 공법들을 좀 그렇게 유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경험이 없는데 답안지에 현장 감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저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두 줄을 썼어요. 시공 전 감리단에 시공 계획서 및 자재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요게 왠지 좀 현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썼냐면 이제 답안지 구성을 하다 보면 한 두세 줄 정도 빈 공간이 남아서 다음 대제목 2번이나 중제목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좀 애매한 데마다 이걸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거의 논술 문제 매번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10일에 1차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년 공부하고 포기했을 때 일단 여기 이제 성골과 진골이 있었지만 좀 묵은지로 좀 분류가 돼서 거의 좀 학원 나오기도 좀 두렵기도 하고 먼저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먼저 합격해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서브노트 만든 거 공유하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이런 좀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학원 조별 활동을 하는 것이 서브노트를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에 좀 조별 활동에 치중하시고 그리고 교수님들 교수님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따라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합격의 기회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6년인데요. 6년 동안 합격을 기원해주고 응원해주신 우리 가족과 부모님, 장인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4월 28일에 태어날 딸내미한테 이 영광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